네, 오늘도 수급을 통해서 옥석을 가려보겠습니다. 수급 파이터 김세성 팀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주말 진짜 추웠는데 잘 지내고 오셨나요? 네, 너무 추워져가지고 예. 저 나갔다 깜짝 놀랐습니다. 네, 진짜 날씨가 너무 추워져서 오늘 관련된 종목들도 오르는 것 그쵸. 같아서 정말 재밌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여러 의미로요. 자, 그럼 오늘도 수급의 흐름을 먼저 읽고 가겠습니다. 오늘은 기관부터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기관들은 핫한 종목들을 매수하고 있더라고요. 하이브,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LG전자를 현재 매수하고 있고요. 외국인은 LG유플러스를 가장 많은 양의 매수세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전력과 진에어를 비롯한 항공 관련주들도 저가 매수의 전략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도 현재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수급의 흐름을 한번 살펴봤고요. 바로 1라운드를 통해서 오늘 수급 파이터 1라운드 시작하겠습니다. 1라운드 파이트! 자, 1라운드는 네페스 아크와 코웨이가 만났습니다. 네, 뭐 말씀해 공통점은 주시죠. 없죠. 네. 네, 공통점은 없는데 일단 뭐 두 종목 이야기 드리기 전에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한 번 더 짚어드리면 사실 이 상징적인 포인트들이 있죠. 우리나라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3,000포인트, 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000포인트. 일단 뭐 상징적인 의미만 있을 뿐 사실 뭐 3,000과 1,000포인트가 크게 뭐 가지고 있는 별도의 의미는 없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의미 있게 봐야 되는 부분들이 나왔던 게 바로 이제 오전에 코스피가 3,000포인트 이하로 내려가니까 기관 투자자들의 이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혹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좀 시총 상위 종목들의 저점 매수를 노리는 매수세가 어느 정도 일부 들어왔었던 것을 좀 체크를 해보면 아무래도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3,000포인트 부근에서의 뭐 충분히 횡보성을 나올 때마다 실적이 좋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하반기에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000포인트를 향해서 지금 개별주들 특히 이제 앞서 말씀드린 실적이 받쳐주는 혹은 기술력이 받쳐주는 개별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려보면서 네페스 아크도 그렇고 코웨이도 그렇고 코로나19 여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실적을 낸 기업들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기업들의 실적을 기반하여 지금 위치에서 충분히 더 좋은 시세를 낼 수 있다는 것. 두 종목 모두 사실 지난주 그리고 오늘 보면 흐름이 굉장히 좋아요. 흐름이 굉장히 좋은데 여기에 힘을 조금 더 받쳐주는 수급이 들어오게 된다면 더 좋은 성장세, 더 좋은 주가의 상승세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두 기업이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페스 아크와 코웨이가 만났습니다. 자, 보면은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 상승 추세 여력을 얼마나 가지고 갈지가 궁금할 두 종목이 만났습니다. 네. 자, 그러면 승자는 누가 될까요? 승자도 열어주시죠. 자, 기관의 픽 코웨이가 승리했습니다. 오늘 흐름 되게 좋더라고요. 일단 뭐 오늘 흐름뿐만 아니고 사실 이제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이 기업이 왜 그동안 좀 소외를 받았나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본업에서의 실적 성장세가 기대가 되는 지금 본업을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바로 토탈 홈케어 렌탈 서비스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과거에는요, 코웨이 하면은 정수기 혹은 비대 제품만 좀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는요, 이 홈케어 서비스, 뭐 청소를 하고 소독을 해주는 그러한 서비스부터 매트리스 렌탈까지 이 렌탈 사업의 이 영역이 확장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변했어요. 우리가 뭐 실질적으로 생활하는 이 문화생활 자체도 굉장히 많이 변했고 이런 홈케어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이용을 하지 않았다면 최근에는 정말 수요가 늘어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따른 시장의 성장과 함께 코웨이 기업의 실적 성장 또한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말레이 법인이 지금 정상화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정상화가 되지 않았던 것은 우리나라가 지난 1년 반 전에 보여줬던 코로나19의 상황. 네, 말레이시아도 그동안에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지지부진하고 공장들이 다 셧다운됐었다가 이제는 회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지난 1년 반 동안 셧다운 이후에 정상화가 되는 사이에 굉장히 큰 실적의 성장세를 보여줬던 것을 감안을 해보면 말레이 법인에서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회복세 그리고 그 이상의 성장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내 시장에서 홈케어 서비스가 외형 성장을 하고 있고 해외 법인에서 말레이 법인에서의 실적이 정상화가 된다면 코웨이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3분기 실적 혹은 3분기 그 이후에 4분기라든지 내년 상반기에도 지금보다 더 좋은 실적의 증가세
증가세를 기록할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코웨이 같은 경우에 충분히 그동안에 사실 시세가 많이 나온 것은 아니에요. 잠시 후에 차트를 보면 더 아시겠지만 다른 종목 대비해서 아직까지는 큰 관심을 받지 못했다라고 좀 볼 수는 있어도 지금부터는 충분히 시장에서의 핫한 이슈몰이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웨이의 투자 포인트 모두 들어봤습니다. 두 번째 보면 말레이 법인 정상화만 봐도 이 말레이시아가 정상화가 되면은 우리 시장에 정말 직접적인 그렇죠? 영향이 많이 있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코웨이의 투자 포인트 모두 확인해 봤고요. 이어서 바로 코웨이의 가격 전략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코웨이 같은 경우에는 지난 5월에 일주일 동안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이어졌었어요. 지속적으로 이제 양봉이 좀 나오면서 굉장히 강한 시세를 좀 냈는데요. 차트를 조금만 더 길게 놓고 보면 뭐 신고가 영역이라든지 계속해서 추세가 강했던 상황은 아니에요. 네, 올라오려는 상황이었으나 아직까지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라든지 시장에 대한 뭐 말레이시아 법인에 대한 불확실성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이 상승폭이 어느 정도 좀 저항권을 만들어주면서 사실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는 크게 지금 시세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세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으나 우선 최근에 좀 가파르게 상승을 했죠.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 붙는 것보다는 내일이나 내일 모레 이제 조정이 나오면 조정을 통해서 낮은 가격에 매수를 하는 전략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8만 원 이하에서 조금 기다리셨다가 저는 매수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8만 원 이하에 내려오면 그때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 그런데 만약에 8만 원까지 안 내려올 것 같은데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오늘 한 30% 정도는 1차 매수를 하시고 나머지 70%는 기다렸다가 8만 원 이하에서 추가 매수를 하시는 전략도 저는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면서 여기서 충분히 상승을 하게 된다면 10만 원이라는 목표가까지 한번 제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고 대신 밀렸을 경우에는요 7만 원이라는 가격이 이탈이 되면 그때는 손절하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 모두 들어봤습니다. 8만 원이라는 라인이 가장 좀 중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일단은 오늘 만약에 매수를 하신다 싶으시면은 분할 매수로 꼭 접근을 하시고요. 8만 원 이하 가격도 기다려 보시고 목표가는 10만 원, 손절가 타이트합니다. 손절가 7만 원까지 제시됐습니다. 자, 이렇게 1라운드를 통해서 오늘 코웨이를 알아봤고요. 두 번째 2라운드로 가겠습니다. 자, 2라운드는 어떤 대결이 펼쳐질까요? 2라운드 파이트! 자, 위즈 스튜디오와 MP입니다. 뭐 뻔하다고 할 수 있는 메타버스 더비가 형사가 됐습니다. 근데 메타버스 더비는 처음인 것 같아요. 일단 뭐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기 전에 사실 오늘 여러분들이 아마 오전부터 계속해서 메타버스라든지 미드 엔터 관련 기업들을 계속해서 좀 들으셨을 것 같아요. 오늘 하루 종일. 그래서 이 종목분들, 이 섹터군을 빼고 좀 다른 신선한 섹터를 좀 고르려고 했는데 사실 그 외에 지금 종목분들이 많이 움직이지 않다 보니까 저도 이 두 종목을 좀 가지고 왔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엔터 그리고 미디어 제작 그리고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나의 섹터로 저는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지금 전기차가 한번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돌면서 지난 1년 동안 굉장히 좋은 시세를 냈었던 것처럼 저는 미디어 컨텐츠와 바로 이제 메타버스가 이제 결합된 기업들은 그들의 순환매처럼 굉장히 빠르고 충분히 지금보다 더 좋은 성장세를 보면서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면서 위즈익 스튜디오 그리고 MP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치에서 분명히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매수하자, 뭐 트레이딩을 하자라는 것보다는 우선은 관심권을 두고 한번 공략 시점을 논해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오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위즈익 스튜디오와 MP도 아들과 아빠의 대결이 또 성사가 됐는데 또 마침 잘 됐다 싶은 게 메타버스가 이 시점에서 어느 드라마, 컨텐츠 올라가죠. 게임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도 올라가고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얽히고 설킨 교집합이 바로 메타버스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메타버스에 대한 확실한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라운드 메타버스 더비. 승자 누가 될까요? 열어주시죠. 자, 아들의 승리, MP가 승리했습니다. 일단 뭐 위즈 스튜디오 대비해서 MP가 압도적으로 좋다 이런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위즈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이미 큰 시세가 나온 상황. 큰 시세가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차익 물량이 단기간에 조금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 MP 입장에서 보면 위즈윅 스튜디오가 시세가 낮다는 것은 위즈윅 스튜디오를 보면서 MP라고 하는 기업의 주가도 따라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좀 의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우선 두 기업 중에 현재 위치에서는 MP라는 기업이 조금은 더 변동성이 긍정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혹은 우리가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면서 결국 이제 MP
영상 기반을 통한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을 합니다. 결국 이제 이러한 본업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코로나19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주가의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줬었고 실적으로 지금 입증을 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엑셀 콘텐츠 제작사로 성장을 하면서 하반기 혹은 내년, 내후년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충분히 더 좋은 외형 성장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메타버스가 가장 지금 핫한 이슈로 떠오르는 것은 지금 당장의 기술력도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주가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성장성을 보면서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건데 당연히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활용할 만한 여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성장성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또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이 컨텐츠 제작하는 장소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MP이기 때문에 충분히 하반기에도 좋은 성과, 단순히 그냥 테마적으로 움직이는 기업이다라기보다는 실적이 받쳐주는 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우선 메타버스가 굉장히 많은 산업에 적용이 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우선 가장 먼저 스타트되는 것은 엔터 쪽이 좀 굉장히 활성화가 빠르게 그쵸. 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본다면 MP라고 하는 기업 혹은 위직 스튜디오, 오늘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뭐 맥스라는 기업도 덱스터라는 기업들도 충분히 조정 시에 매수를 하는 것 저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MP에 대한 투자 포인트 모두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MP의 가격 전략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또 급등했던 시세 분출도 그렇죠. 했었기 때문에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차트를 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MP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세를 내보이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자칫 이 6,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돼서 좀 추세가 무너질 수도 있었던 위치에서 다행스럽게도 수급이 붙어주면서 다시 한번 전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12,000원대를 돌파하려는 힘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오늘의 종가에 공략하는 거 조금은 공격스러운 위치이긴 하지만 충분히 배팅 가능한 자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제가 종가에 트레이딩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이 방송을 보신 시청자분들 중에 나는 조금 보수적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저는 두 번에 나눠서 하는 게 좋다 생각이 듭니다. 1차는 오늘, 그리고 2차는 내일 조정 시에 접근을 하는 게 좋다 생각이 들고요. 만약 여기서 올라가게 된다면 당연히 이 전고점을 돌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위직 스튜디오가 이미 신고가 행렬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MP도 충분히 그 흐름을 따라갈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려보면서 목표가는 15,000원을 제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대신에 이제 7,000원이라는 가격대, 7,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번 시세의 출발점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출발점 이하로 가격대가 내려오게 된다면 차익 매도라든지 실망 매도 물량이 조금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면서 7,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현금화를 하자라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15,000원, 손절가 7,000원입니다. 평소보다 손절가가 좀 덜 타이트한 느낌이 좀 듭니다. 변동성이 좀 큰 종목이기 때문에 예. 정말 예리합니다. 네, 오늘은 조금은 길게 드렸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MP 목표가 15,000원, 손절가 7,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김태성 팀장의 공략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공략주는 어떤 종목일까요? 열어보겠습니다. 팜스토리가 오늘의 공략주입니다. 정말 내 계좌, 내 월급 빼고 모든 가격들이 올라가고 있어요. 네, 일단 뭐 팜스토리 027710번. 일단 시장에서 가장 또 팜스토리 하면 먼저 체크가 되는 부분은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테마로서 움직였던 모습인데 네. 일단 저는 오늘 뭐 코로나19 치료제도 뭐 굉장히 좋은 테마를 갖고 있지만 그쪽보다는 지금 상승하고 있는 곡물 가격 그리고 상승하고 있는 돈유 가격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자라는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사실 원자재 가격들이 너무 많이 오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곡물 가격을 포함해서 뭐 철강이라든지 뭐 알미늄 이러한 다수의 원자재가 지금 역사적으로 모두 신고가 행렬을 기록을 하면서 관련주들이 들썩거리고 있는데 지금 이 곡물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어떤 좀 부정적인 이슈가 하나가 뭐냐면 돈유 가격까지도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돈유 가격이 또 상승을 하게 되면 또 관련주로서 팜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한 번 더 실적적으로도 혹은 테마적으로도 추가적인 상승을 좀 낼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뭐 곡물 가격 혹은 돈유 가격의 상승에 따른 수혜주로 팜스토리를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지금 시장은 전체적으로 거래량이 좀 많이 없기 때문에 개별 이슈라든지 개별 테마들이 좀 붙어줘야 돼요. 그런 관점으로 보면 개별 테마들이 좀 붙었다라고 볼 수 있는 팜스토리,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도 있고 곡물 가격 혹은 돈유 가격 상승에 대한 테마도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지금 위치에서 트레이딩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
대한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더 상승 추세, 상승할 모멘텀들은 여러 가지를 챙기고 있는 팜스토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팜스토리의 가격 전략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팜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변동성이 굉장히 크죠. 맞습니다. 변동성이 굉장히 크지만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시장에 전체적으로 거래량이 없어서 변동성이 큰 종목을 좀 트레이딩을 해야 단기적인 성과를 좀 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려보면서 현재 위치 종가에 저는 1차 매수 정도 혹은 내일 만약에 밀리면 2차 매수를 좀 고려하시면서 대응을 하는 게 좋다 생각이 들고 만약에 여기서 상승세가 나온다면 당연히 전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계속해서 3,000원대를 돌파를 하려던 팜스토리였거든요. 만약에 다시 한번 3,000원대로 위로 올라가게 되면 전고점 돌파하면서 4,000원까지의 상승도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려보면서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이제 MP 같은 종목들 종목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시세의 출발점을 제가 손절가를 드렸거든요. 일단 팜스토리도 2,200원이라고 하는 손절가를 한번 제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팜스토리의 목표가는 4,000원이고요. 손절가 2,200원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수급을 통해서 김태성 팀장님과 세 가지 종목을 모두 확인해 봤습니다. 김태성 팀장 이만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